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0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도 오전 장에 좀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재료를 머금고 가려는 주식들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뭐 종목은 뭐 몇 개 보고요. 다만 이제 시간외 종가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이구 산업과 KBI 메탈, 구리 관련주죠. 이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이러면서 뭐야 이 구리를 많이 사용할 거다. 그때도 기사를 봤죠. 구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구 산업이 시간외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외 상한가. 아마 이구 산업이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BI 메탈도 6%가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한 월요일 날 15% 이상 상승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구리 관련 테마들이 갈 거다. 그래서 전에 기사도 보여드렸죠. 올 겨울이 되면 구리, 구리 ETF 파생 그 상품이 계속 오르고 있다. 구리 겨울 되면 더 오른다. 구리하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니켈, 그 다음에 천연가스, 뭐 이런 종류들 겨울 되면 상품 이런 걸 상품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상품, 비철금속 이런 게 계속 오를 거다. 그 원인은 수요의 원인도 있지만 인플레 요인도 굉장히 커진다. 플러스 알파로. 계속 강조해서 이렇게 또 좀 빠졌다가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 쪽도 조만간 또 시세가 오겠죠. 그래서 이 구리 테마가 월요일 날 먼저 급등하는 거고 지금 니켈 테마인 다이나믹 디자인도 계속 3일 연속 급등을 했어요. 오늘도 4% 정도 상승했죠. 지금은 그냥 언제 뭐 이렇게 뭐 잡을까 천천히 이러다 보면 하면 벌써 15% 20%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작이 둔하거나 뭔가 생각이 빠르지 못하게 대응하는 분들은 수익을 못 냅니다. 예, 그건 본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사를 좀 보면서 요건 전에 한번 얘기했던 기사인데 워렌 버핏 1분기 애플 지분 11조 매각, 그래서 역대 최대 헌금을 보유. 계속 강조하죠. 이제 주식시장에서 다들 도망가고 있다. 도망가고 있다. 왜 도망갈까요? 먼저 빠지는 거죠. 워렌 버핏은 이제 뭐 이제 덩치가 크니까 이런 이제 저기들이 주식시장에서 현금화를 하면서 탈출을 하죠. 지금 탈출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들은 언제 탈출해야 될까요? 개인들은 이상하다 싶으면 매도를 전체 그 물량 다 걸어놓고 딱 던지면 따라락 그냥 그 시장가로 다 던져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 추워지기 시작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거대 폭풍이 올 수도 있다. 아마 그거를 대비해서 워렌 버핏도 도망가는 거다. 이 도망가는 대열에는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껴야 돼. 한 달 정도는 주식을 쉬어야 돼요. 제가 보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엄청 빠질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뭐 쇼트가 나면 그래서 대공황급으로 빠질 텐데 그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게 언젠지는 대충 알아요. 대충. 예,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뭐 저도 뭐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확실한 것도 아니죠. 그죠? 대신 이제 유료 회원님들하고는 계속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판단을 내려보겠죠. 그죠? 이제 아무래도 전 유료 회원님들을 그래도 강철개미, 전투개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강의도 뭐 좀 어제도 강의를 했지만 또 일요일 날은 좀 이론 위주로 거의 한 4, 50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게 무슨 뭐 차트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걸 해두면
분명히 이런 어려운 환란이 지나가고 어쨌든 2, 3년 후에는 주가가 횡보하거나 살살살 오를 수도 있겠죠. 많이 떨어졌다면. 예, 그럴 때 이렇게 배워뒀던 것들이 써먹고 또 그런 거를 응용해서 본인들이 이제 사냥을 하면서 예, 직접 먹이를 찾아다니고 뭐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큰 환란, 큰 고통, 폭락, 폭망이 온 거를 어쨌든 슬기롭게 대처하면은 그 사람은 다음번에 이제 그거 이후에 한마디로 그렇게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제 새싹이 나고 이러한 뭔가 평화로운 시기가 올 때, 그동안 그런 배웠던 거에 의해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행렬에 동참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딴 거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달러 값 더 뛰면 제2의 아시아 외환 위기 올 수도 세계 경제에 그리운 달러 강세 150개 통화 중 3분의 2가 달러의 약세. 그렇죠? 다 알려줘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인플레가 계속 이제 심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외환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환란, 고통, 우리 내부적인 문제든 아니면 미국이나 뭐 홍콩, 일본 등이 뭐 폭파가 돼서 한마디로 경제 시스템이 붕괴돼서 그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풀썩 주저앉는다. 그래,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침체가 확인되고 뭐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이 외환 부분이 먼저 그 발작을 일으켜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예를 보면 되고, 1998년에도 그렇고, 2008년 모기지 사태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외환이 뭔가 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스위프트 체계, 달러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을 경우 이제 원화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이런 우리나라 돈이죠. 이 원화가 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수도 있다. 뭐 2분의 1이든 그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이 달러 대비 원화의 그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 원화 가치의 하락이 급속히 진행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야 인플레에 의해서도 지금 계속 환율이 오르는 것처럼 자국 내에서만 통화되는 원화가 계속 돈을 찍고 그러한 문제들 정부에서 부채 발행을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국채 발행보다는 이제 돈을 계속 찍어대요. 그래서 지금 이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찍어낸다는 건 결국 국민들한테 물가 부담을 줘서 그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효과를 얻죠. 왜냐하면 돈을 찍어대면서 그 재정을 보충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 세금,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그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에요, 세금. 네, 국민들이 그걸 떠안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돈을 찍어냄으로써 그러한 이 부담을 국민들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 조세, 세금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세금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경제 용어인데,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성격이고, 이거는 철저히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거고, 옛날처럼 뭐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나 이 금과 돈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돼서 운행되던 그 금태환 시대, 그걸 이제 금본위제라고 그러죠. 1971년까지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시행했던 이 금본위제가 시행됐을 때는 보유 금만큼만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버하면서 이제 베트남 전쟁 비용 때문에 미국이 오버하면서 결국 딴 나라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달러 줘도 금을 못 바꿔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걸 못 줬죠. 그래서 닉슨이 1971년에 선언을 합니다. 금태환은 없다. 금태환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국의 중앙은행에서 알아서
경제 상황에 맞게끔, 그 생산량에 맞게끔 달러를 화폐량을 발행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달러와 그 다른 나라 돈은 일정 그 환율 외환 그걸로다가 이제 유지가 되게 됐고, 그러면서 1온스에 35달러인가? 잠깐 헷갈리네. 하여튼 금 1온스에 원래 35달러인가 그렇게 됐던 금 태환제, 그 금 본위제를 파기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중앙은행이 알아서 발행을 하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막 계속 찍어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성렬형이 계속 몰래 찍고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이 인플레이션 조세를 계속 국민들한테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짜장면 값이 연말이 되면 얼마가 된다? 2만 원을 전 예상해요. 2만 원. 우리나라 이제 인플레가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2만 원이 될 거다. 짜장면 값이 2만 원. 지금 많이 먹어두셔, 쌀 때. 지금 뭐 한 7,000원? 8,000원 하죠. 6,000원에서 싼데 6,000원. 좀 비싸면 7, 8,000원 하죠. 2만 원이 연말이 되기 때문에 짜장면을 많이 드시라. 그 다음에 금은 항상 인플레이션의 해지용으로 금을, 지금 중국 애들이 많이 사죠. 중국도 많이 사고, 외국에서. 금은 해지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금이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금을 못 사는 사람은 원화는 갖고 있지 말아라. 달러로 다 바꿔야 한다. 언제까지? 폭망이 오기 전까지. 환율이 급등하기 전까지.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달러를 사자 이 캠페인을 할 겁니다. 왜 하냐? 원화가 똥값이 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달러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가정, 본인의 자산을 지키라는 겁니다. 원화를 갖고 있으면 원화가 똥값이 돼요.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 달러를 언제까지? 거의 3,000원 갈 때까지. 저는 3,000원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뭐 가을 안에 어쨌든 3,000원 정도에는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 이상은 못 들을 거예요, 아마. 단순 계산해서 우리가 IMF 때도 2배의 환율이 올랐고, 모기지 때 2008년에도 2배 올렸는데, 시작점이 그때는 낮았어요. 원화의 시작점이. 그런데 지금은 원화의 시작점이 1,400원으로 잡는 게 맞다. 1,400원에 2배면은 얼마죠? 2,800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슈팅이 나오면 연말이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적인 뭔가가 연말에 올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2,800원, 그러니까 3,000원대까지도 뛰는 게 맞다. 옛날에 IMF 때는 환율이 뭐 700, 800, 700원인가 800원인가 거기서 한 배가 뛴 거기 때문에 그 고점이 뭐 1,400원, 1,600원 막 이랬던 건데, 요번에 고점은 1,100원, 우리가 1,100원이 평상시였죠. 그러니까 불과 한 1년, 2년 전만 해도. 그러면 1,100원을 기준으로 잡아도 2배가 되면 2,200원이고, 그런데 지금 환율이 벌써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1,400원으로 평상시를 잡는 게 맞다고 보고, 1,400원으로 잡았을 때 환율에 문제가 생겨서 세계적인 뭔가 금융위기가 미국이 터지든 일본이 터지든 홍콩이 터지든 어디든 우리나라는 근데 버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쇼트가 나면 세계 경제가 한번 이 셧다운 다 망가지면 우리나라는 외환이 오른다. 그래서 원화가 똥값이 되고 달러가 급등하는데, 그 시작점이 대체로 그런 폭망이 왔을 때 2배 정도가 올랐는데, 우리의 시작점이 지금은 1,400원대이기 때문에 2,800원, 차트상의 고점은 2,900원까지 열려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땐 3,000원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3,000원까지는 열어놔야겠다. 물론 2,5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뭐 누가 환율 2,000원 간다면 막 웃죠. 야, 미쳤어. 환율이 어떻게 2,000원 가? 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2,000원? 100%, 저는 99% 넘긴다고 봐요.
다만 당장은 아니에요. 좀만 있어도 1,500원에서 가을 되기 전에 1,600원, 1,600원 근처에서 1,7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환율이 오르는 거는 당장 간단한 도표로 봐도 지금 일본이 금리가 0%예요. 달러가 5.5%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작살이 나고 있어요. 엔화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림상 도표화하면 5.5 대 0%의 차이인데 일본은 100% 터질 확률이 높은데 일본이 갖고 있는 거 빅카드가 뭐죠?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걔네도 가용할 수 있는 달러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달러는 얼마 안 되는데 그게 국채나 이러한 뭔가 바로 못 바꿀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일본이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하면 미국의 국채 시장이 아작난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미국이 무너질 수 있다. 국채 수익률 폭등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 중국이 국채를 내다 팔아도 골 때리고 미국이 팔아도 일본이 팔아도 골 때리기 때문에 지금 환투기 세력이 한번 공격을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말리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국채를 만약에 뭐 달러 잡고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채 팔아서 달러를 회수하면은 국채 시장이 미국도 망가지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얘기하면 이 채권 시장, 미국의 이 중단기 채권에 대한 거와 단기 채권으로 지금 막고 있는 앨런의 그러한 정책부터 얘기할 게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만 얘기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는 얼마다? 3.5다. 자, 달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돈인데 우리나라 금리를 안 올린 거는 엄청난 실패다. 지금 한국은행 총장이랑 성렬이 형은 나중에 엄청난 욕을 먹어야 된다. 이 건설업자와 이 영끌족을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안 올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인플레, 이 유동성 확보도 못하고, 유동성의 그 회수도 못하고, 결국은 인플레, 하이퍼 인플레가 겨울쯤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미국과 금리 차가 이렇게 나는데 환율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환율이 안 올라갈 수 있냐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도 약한데.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펀더멘탈이 약한지 한번 보죠. 자, 보십시오. 돈도 없어. 텅 빈 나라 국가 1분기 관리 재정 수지가 75조 적자야, 적자. 벌써 올해 예상치의 82%. 그러니까 올해 적자를 뭐 90 몇 프로로 잡은 거야. 90 몇 조로. 뭐 95조 정도 되나? 하여튼 이 정도 잡았는데 벌써 1분기 1, 2, 3월 3개월 동안 75조가 적다 했단 말이야. 그죠? 올해 적자가 이런 추세라면 곱하기 4 해봐. 75 곱하기 4 해봐. 47에 뭐야? 얼마야? 47에 28이죠. 최소한 우리나라 적자가 이렇게 나간다면 200조는 넘겠지. 잘하면 300조도 되겠지. 심해지면. 이걸 어떻게 메꿔? 담배 뭐 10,000원 되고, 뭐 소주 한 병 뭐 10,000원, 12,000원 막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이거 어떻게 메꿔? 하여튼 우리 성렬이 형이 대단한 사람이야. 마이너스 통장 한국은행 만들어서 한국은행 돈 몰래 뺏쓰고 있죠. 그죠? 적자가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목표치는, 이게 91조가 1년 목표치인데 벌써 80 몇 프로, 75조가 적자가 났어. 1분기에 이제 2023년에 54조였는데 75조. 내가 정치할게. 내가 기획재정부 장관 나 시켜줘. 내가 이거보단 덜 할게. 법인세부터 올려야 된다니까. 이 미친놈들은 뭐 갑자기 재벌한테 점수 따려고 막 부자 감세나 해주고 서민들 지금 그래서 지금 양도세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세수가 없잖아. 그러면 법인세 올리고 좀 그런 돈 있는 곳에 좀 부자들한테 빼내야지. 무슨 이 돈 없어서 나같이 주식 투자하는 애들한테 자꾸 이거 투자세야 뭐야 하여튼 주식도 지금 그렇게 해서 다 빼려고 그러죠. 나쁜 놈들이라고. 돈이 없다니까 우리나라 펀드멘털 진짜 꽝이야. 이거 다 드러나게 되잖아 지금.
그죠? 뭐 우리나라 빚이 뭐 6천조고 이런 얘기도 하지도 마. 다 합쳐서. 어? 지금 계속 적자 재정이라고. 적자 재정. 거기다 돈은 또 찍어서 25만 원씩 줄 거 아니야. 그게 40조 정도 돼. 어? 그러면은 자, 돈을 꼬깍 먹어서 좋아. 킹크랩 하나 사 먹었다 이거야. 가족끼리 나 같은 경우. 어? 그런데 짜장면이 2만 원이 되는 거야. 그게 다시 조세로 돌아오는 거야. 어? 그래서 돈을 계속 찍어대는 한, 이, 뭐야, 인플레는 못 잡히는 거야. 인플레는 중앙은행이 돈을 안 찍어내고 유동성을 흡수해주면은 인플레는 잦아드는데 금리를 올려서 돈을 유동성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찍어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막 터지고 탄핵한다. 이제 겨울 되면 탄핵할 거 아니야. 윤 대통령. 어? 성렬이 형, 어?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도 할 거 없으니까 25만 원만 주자 그러면 25만 원 그거 받으면 다 한 달 값이 이제 진짜 또 한 배 오르고 뭐 사과도 그렇고 사과뿐만 다 오르는 거야 다. 거기다가 이제 공과금도 계속 오르잖아. 지금 약값도 올랐지 약값. 사람들 맨날 먹는 약, 어? 거기다 겨울 되면 가스비부터 다 오른다고 지금 난리잖아. 지금 구리값도 오른다고 그래서 지금 뭐야 이구산업이나 KBI 메탈이 지금 오르는 이유가 뭐야? 구리값도 오른다는 거야 지금. 지금 정치도 개판이고 나라 파먹고 있고 그런 거야 지금. 다 지금 뭐야 이 자본주의가 지금 시험대에 오른 거야. 자본주의의 그 이 금태환제를 벌인 금과 돈이 떨어져서 살게 되면서 인플레가 발생되고 그 발생된 인플레에 의해서 이제 한마디로 끝까지 간 거야 지금. 근데 이렇게 된 게 금태환제가 금과 돈이 떨어져 산 시기가 55년밖에 안 돼. 화폐가 나와서 쓴 지는 영국 때, 그러니까 18세기,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거의 300년 정도 화폐가 발생이 된 거야. 금을 교환해주면서 그 교환증이 화폐가 된 거거든. 그래서 금이 있는 양만큼 화폐를 주기로 한 게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가 처음에 기축통화가 된 거 아니야. 세계적인 통화가. 걔네가 전쟁을 하면서 1차 대전 때 안 되면서 이제 미국한테 넘긴 거 아니야. 1944년 무슨 협약인가 미국의 어디지? 거기서 회의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자 달러가 안전적이니까. 근데 이제 걔가 1971년에 자꾸 베트남이나 이런 전쟁 비용 쓰고 미국이 그러니까 금이 없는데 또 돈을 더 많이 발행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해외에서 딴 나라들이 이제 야, 달러 줄 테니까 빨리 금으로 돌려줘 그랬는데 안 준 거야,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닉슨이 발표한 거냐, 1971년에. 더 이상 달러와 금은 이제 연계돼 있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관리한다. 그리고 나라끼리는 환율이 이제 존재하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망하는 거야, 이제 55년 만에.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아마, 거의 지금 분위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세계 대공황급으로 이제 경기 침체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돈을 많이 찍어줘서 물가는 올라. 물가가 침체가 오면 물가를 사람들이 안 사니까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돈을 하도 많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서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이제 물건값도 오르고 사람들의 구매력은 없잖아. 그리고 대출도 많고 여러 가지 빚도 많고. 근데 경제는 폭망, 이 디플레가 오는 거야.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라고. 물가는 비싼데 경제는 폭망, 그러니까 소비는 안 되는. 그게 오는 건 당연하지. 인플레 때문에 물가는 안 떨어져. 돈을 그만 찍어야 돼, 다. 근데 미국의 형들 따라서 같이 다 찍는 거 아니야. 그런데 소비는 계속 죽잖아. 그러니까 경제는 침체가 오는 거지. 이게 죽이는 거지, 이제.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AI 지침 마하난 4나노 공정 개별 인력도 출력. 그래서 이게 이제 링크제이스 관련돼서 오늘 기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 기사가 나오면 좀 갈 것 같아요. 마하완 NPU. 이게 이제 올 겨울에는 꼭 나온답니다. 그래서 인력도 그러니까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 그래서 삼성이 AI 가속기를 좀 4나노면 그래도 엔비디아하고 같은 급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뭔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딴 기사를 보죠.
자, 환율 얘기는 지금 1번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1번 개입하자 와타나베 부인들 달러 매수 엔저 탈피 요원. 봐봐.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제 엔화가 이 160엔을 돌파하니까 이 일본 당국이 두 차례 개입을 해서 152원까지 떨어뜨렸잖아. 그래서 155원에 지금 놀고 있는데 다시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왜 올라가겠어 이게? 어? 와타나베 부인들이 돈이 많아. 그 와타나베가 저거 아니야. 일본의 그 부인들, 요 투자하는 부인들 아니야? 이 와타나베 부인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살짝 국가에서 눌러주니까 엔화를 그 달러를 던져서 눌러주니까 요때 절호의 찬스다 했고 달러를 매수하는 기회로 해서 이때 막 그 내수 안에서 보유 욕구가 발생한 거야. 엔화는 똥값이다.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들이 엄청 사겠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뭐야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잠깐 그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근데 한두 번 하다가 다시 올릴 수밖에 없어. 이거 인플레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제스처를 할 수도 있다고 봐잖아. 그렇게 되면은 한 뭐 6월이든 7월이든 한번 좀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때쯤 뭐 그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1,400원에서 1,500원대까지 놀게 되면 환율이 이제 여기서 놀게 되면 한번 환율이 확 떨어질 수가 있다고. 그럴 때. 이때가 뭐야? 이때 떨어졌다고 이제 환율이 안정됐다 이게 아니라 원화를 다 이때 달러로 바꿔야 돼. 왔다네 부인처럼 이게 우리 얘기야. 나중에 지금 환율은 뭐야 일본이 원체 환율이 작으니까 그리고 빚도 많지. 그리고 걔네 더 이상 빚을 내서 국채 발행해서 그걸 못 하잖아. 저금리로 지금 일본은 터지기 일본 직전이라. 그래서 우리도 역시 와타나베 부인처럼 이 환율이 한번 또 살짝 내려올 때가 있다고. 그럼 그때 달러로 다 바꿔야 된다니까. 지금 이게 환율이 안정됐다. 됐다. 이게 아니라 달러를 막 사야 돼. 그러니까 내수에서 수요가 발생한다고, 수요. 그리고 만약 환율이 올라가잖아?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어제도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가 말라버려. 달러가 말라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야. 이건 뭐 얘기 안 해주겠어. 이런 거는 실무자들, 그 해외에서 이거, 외환거래 하는 사람들이 마진콜, 해외에서 파생에 거래했던 국내 금융기관들의 마진콜을 메꾸기 위해서 1조씩 막 송금해야 된대. 그러면 무슨 KB 투자나 이런 애들이 마진콜, 만약에 파생 상품이 붕괴돼서 막 주가 폭락하고 그러면 마진콜이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반대 매매로. 그러면 담보금 부족된 거 누라고 그러잖아. 근데 걔네들은 투자 금액이 몇 천억에서 몇 조 단위잖아. 그러면 그 1조 5천억을 누라고 막 내일까지 막 이렇게 연락이 온단 말이야. 아니면 다 청산한다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달러가 또 환율이 올라가서 막 급등하는데 달러를 못 구하는 거야. 무슨 투자 은행 투자 그런 애들이 증권 이런 애들이. 그래서 달러 수요가 급증한다고. 왔다나베 부인처럼 내수에서도 서로 조금만 빠지면 막 이제 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환율이 급등한다는 걸 알거든. 지금 일본도 그래서 지금 막 왔다나베 부인들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환율이 한번 빠지면 저가 매수라고 막 사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야지만 똑똑한 거야. 왜 그냥 원화가 개똥값이 되거든. 그래서 그러한 국내 수요가 발생된다고. 막말로 여러분 생각해봐. 외국에 투자를 했는데 마진콜이 생겼어. 금융기관에서 내가 5조를 투입했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그게 폭락해갖고 1조 5천을 안 넣으면 1조 5천억을 안 넣으면 마진콜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버텨야 될 거 아니야. 5조를 날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거를 원화로 갚아야 돼? 달러로 갚아야 돼. 달러로. 그래서 달러를 막 여기저기 구한다고 국내에서. 그럼 달러가 국내에 있냐고. 우리나라도 1200억인가 빼고는 그거 달러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국채잖아. 국채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황금성이 없어요. 그래서
달러 환율 급등하면 던지는 거 톡톡 던지는 거. 네,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한마디로 거의 망하는 게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똑똑한 뭐 전문가나 뭐 경제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손 놓고 있으니까. 그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공부해서 알게 되는 거지. 달러로다가 외국에 입금해줘야 돼. 근데 달러가 없지. 우리나라는 다달이 원유랑 뭐 식량이랑 달러도 사와야 되고, 사람들이 왔다나 외국인처럼 이제는 달러가 뭐야 원하는 똥값이다 그러면 달러만 뭐 사람이 달러를 안 내놔. 그래서 달러가 폭등한다고. 우리 내재적인 그러한 수요 욕구 때문에 폭등하고, 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는 막 몇 조씩 꼬라박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다 반대매매 나갈 수 없잖아. 마진콜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달러를 국내에서 어떻게 구하냐고. 지금 그래서 환율이 급등한다니까. 한번 폭망하면 우리나라는. 그 스위프트 체계에서 벗어나 있었어야 돼. 그 중국이나 러시아는, 요번에 러시아도 그전부터 계속 그 달러 스위프트 체계에서 일정 부분은 뭐 원유를 팔아먹든 그렇게 해서 달러가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도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달러 사야 돼. 달러 사야 돼. 나중에 인플레 급등하고 겨울쯤 되면 환율 폭등에 짜장면이 2만 원이야. 막 이런 소리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저로.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미친놈 같지는 않은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딴 거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원화는 똑값이 되기 때문에 뭐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의 가치 하락,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보유하거나, 아니면 또 투자의 방법으로는 만약에 폭락하는 날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면 인버스를 한번 할 생각도 있어요. 인버스를 한번 대차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그 대신 주가가 3천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인플레 때문에. 주가도 인플레를 반영해서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돈의 힘인데 그게 인플레죠, 결국. 그죠? 그래서 이 인플레가 최고에 올랐을 때 인버스를 팍 3천이 넘었을 때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투자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폭망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인버스가 생각보다 먹기가 어려워요. 잘해야 돼요. 응? 자, 이구 산업이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 외에. 제가 얘기했죠. 구리가 상품 가격 인플레 때문에 계속 오른다. 겨울에 또 구리 소유가 많다. 낡은 정선부터 또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엄청 들어간다. 이구 산업이 오늘 시간의 상한가, 월요일 상한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구 산업 KBI 메탈, 특히 KBI 메탈을 엄청 강조했었죠. 예, 안 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도지 나오면서 나 상한가 갈래? 딱 했습니다. 표시를 해줬죠? 상한가 갈래? 자, 상한가 갈래? 월요일날 이렇게 가겠죠. 어쨌든 20% 이상 갑니다. 시간의 상한가도 되게 세게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세에 접어들겠죠. 자, 이구산업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폴라리스 AI, 다이나믹 디자인에 이어 이구산업, KBI 테마. 매일매일 급등주가 나옵니다. 못 먹는 사람은 본인을 탓하고 본인의 손가락을 탓하시면 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I 메탈 시간에 6% 상승했습니다. 얘 역시도 이렇게 이제 한번 안 가는 척 하다가 이제 월요일날 뿅 가는 거죠. 얘는 상한가는 못 가겠죠. 상한가 안 갔으니까 한 6% 갔으니까 한 15%에서 20%, 한 15% 정도 상승을 할 겁니다. KB메탈, KBI 메탈, 구리테마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리미리 축하드려요. 예, 반발자국 빠르거든요. 제가 한 발자국에서 반발자국. 어쨌든 계속 얘기하던 구리테마. 분명히 구리에 대한 기사도 보여드렸어요. 예, 겨울 되면 엄청 오른다. 미리미리 오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구산업 KBI 메탈 축하드리고,
만약에 힘이 좋아서 상한가 가고 뭐 미구 산업 같은 경우 그 다음날 또 간다면 좀 커피 한 잔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커피 값도 안 주시고 오늘 봄날님이 커피를 값을 주셔서 그나마 그 정말 감사합니다. 봄날님은 뭐 계속 폴라리스 AI도 다시 들어가서 또 수익이 나셔서 주시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사셨는지 아니면 5,000원이 넘어가면 줄렸는지 기다리고 한번 기다려보죠. 어쨌든 뭐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좀 종목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좀 저한테 자꾸 의미가 없는 게 뭐 이렇게 수익이 나도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쨌든 방송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 하여튼 좀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폴라리스 AI도 간단히 AS를 하면요. 저 역시도 3분의 2 정도를 정리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5일선만 찍으면은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5일선 못 찍었죠, 아직. 뭐 5일선을 찍고 바로 못 간다면 옆으로 조금 며칠 더 횡보할 수도 있는데 월요일 장중 조정이나 아니면 화요일쯤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주봉상 봤을 때는 좀 이격이 커요, 아직. 그죠? 그래서 조정이 조금 셀 수도 있습니다. 이격이 주봉상 조정을 봐야 돼. 주봉상 조정이 뭐 여기까지에서 끝날지, 뭐 그렇죠? 그러면 한 3,2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더 빠지면 3,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면 3,000원 정도에서 3,200원은 좀 그렇고 하여튼 3,000원 정도. 만약에 그 조정이 엄청 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에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들어간다면 얼마까지 가냐면 한 5,000원 정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목표가는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저점은 3,000원에서 이 3,200원 정도에 들어가면 좋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차트상에 올지도 않을까, 올 수 있을까 하는 거고, 안 오고 그냥 휘용 갈 수도 있다. 지금 급하게 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5,000원 근처에서는 좀 정리를 일부 하시던가 다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5,000원 정도가 우선 보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렇게 해서 지금 4,000원은 계속 갔다가 빠지고 갔다 빠지고 이틀 연속 그러는데 다음 주에는 어쨌든 초반에 월화 기르면 수요일까지 빠지겠죠. 그러다 주후로 갈수록 4,000원대 뭐 잘하면 5,000원대 보여드리면은 뭐 어쨌든 좀 그렇게 잘 정리하신다면 그래도 커피값을 주실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3,000, 2,000 초반에서 5,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그 수익이 나셨는데 입을 싹 닦으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생각되시면 커피 한 잔 정도 주시는 것도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 사실은 이제 유료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이 폴라리스 AI 주가 예상도라는 거를 요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요 구간을 가고 있을 때, 요 구간을 가고 있을 때, 제가, 이걸 그렸어요, 미리. 그래서, 요때 2,320원을 찍었죠. 요때 매수하시고, 요때 저점이 2,000원을 하회 후 반등이라고 그랬는데, 2,060원을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하라고 그랬죠. 이 구간. 요 구간, 그죠? 요 구간, 그죠? 요 구간에서 많이 매수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그래서 대체로 2,200원. 좀 저가로 산 사람들은, 요 구간에서 산 사람들, 요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1,700원에서 한 1,900원까지 뭐 샀겠죠. 그죠? 지금 굉장히 싸게 산 사람은 요런 구간도 있어요. 요런 구간도 있고. 물론 더 싸게 산 사람은 1,100원도 있겠죠. 올 초에 산 사람들.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다양하게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뭐 5,000원이 가면 100%가 넘죠. 한 100, 140%이 정도 나오는 것들도 있고 150%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다음 지금 이제 가는 구간이 지금 이제 여기 최고가를 지금 어설프게 뚫었죠. 근데 요 부분을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부분을 가고 있는데 조만간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은 한 5,500원을 고점으로 봤는데 한 5,000원부터 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은 이거를 요때부터 얘기를 해줬다. 요때부터.
그죠? 이때부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날 제가 이제 매수를 추천을 많이 드렸죠. 특히 요 가격, 저는 6,200원에 요 가격을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이제 3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누르겠죠, 초에. 그러다 다시 이제 재방등을 하면 좀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월봉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이번 달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네, 다이나믹 디자인 별이 6개입니다. 별이 6개. 잘 판단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폴라리스 AI나 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수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나믹 디자인은 아직은 매수해도 되는 가격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마하3, 마하1이죠, 마하1.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가에 시작했다가 오늘 눌렀죠. 그죠? 그래서 뭐, 차트를 봤을 때는 더 차트가 좋아졌어요. 그죠? 네,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V자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월요일날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뭐, 빨리 매수하면 좋죠. 그죠? 내일 안 가면, 월요일 안 가면 또 화요일날 가겠죠.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별이 6개예요. 굉장히 좋은 주축이죠, 지금. 이제 MPU 관련돼서, 마완이 이제, 물론 겨울에 이제, 겨울쯤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펌핑을 시키겠죠. 대려 마완이 삼성에서 나오면은 얘가, 그때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 많이 올리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TPC가 있어요. TPC. TPC 같은 경우, 그렇죠? 얘도 이제 수렴이 거의 끝나서, 여기서 골을 파고 이제 그럴 상황은 아니고, 조만간 이렇게 올리겠죠.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가격도 싸고, 좀 횡보하고 있죠. 그죠? 뭐, 여차하면 또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횡보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가격이 좋다.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은 한 이 정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이제 금은방 얘기를 하듯이 금 장사가 이제 뭐 종로 가든 어디 금은방 거리를 가든 금 장사는 안 되지만 금 가격은 이제 이 거래상 온라인 상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론 지금은 조금 이제 주춤하는데 그렇듯이 이 거래 영역과 실물, 우리가 느끼는 이 실물에서 오는 괴리, 실물은 많이 침체돼 있죠. 내가 뭐 공장을 한다면 공장에 들어오는 뭐 물건 원자재 가격이나 또 판매 가격, 판매되는 뭐 매출 이런 것들은 계속 줄고 또 장사를 해도 장사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가 역시도 안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보편적인 이제 경제 관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거래 영역에서 온라인상 이 숫자로 거래되는 이 거래 영역에서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계속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 인플레 영역으로 구리 가격이나 무디켈 뭐 이런 상품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듯이 금도 올라가듯이 주가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주식들은 실물보다는 이제 이 온라인 거래 영역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인플레를 반영해서. 그래서 이 뭔가 현실과 이 거래, 오프라인 이 거래 영역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이 침체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계속 인플레로 금융은 어쨌든 계속 올라가겠죠.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언젠가 이제 경기 침체도 계속 오면서 이 금융이 뭐 어디서 빵꾸가 난다면
그때는 엄청난 침체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터진다면. 그 전에 이제 애플을 팔았던 그 워렌 버핏 형님처럼 그 전에 이제 한 번에 팍 던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한 5, 6, 7월은 그래도 괜찮겠죠. 빠른 분은 뭐 8월이든 9월이든 뭐 그때 이제 영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저를 믿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던지고 이제 한두 달은 조용히 쉬어야 되겠죠. 혹시라도 폭락한 것 같다면.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냥 한 번에 다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당장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8월 이후부터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잘 쉬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